어떤 것보다도 우리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으로 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위한 법에 녹색성장이 들어감으로써 녹색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집행위원장님께서 그 이제 녹색성장의 개념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 제안하셨던 이제 인권을 기반한 그런 좀 정의로운 전환이라든지 이런 접근법은 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너도 나도 기후위기 하죠. 그렇죠? 기후 얘기하고 정부도 얘기하고 뭐 여야 할 것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후위기를 그래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시민사회에서 얘기하는 건 이걸 정의롭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정의롭게라는 거는 우리 한국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마땅히 이제 해야 할 몫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을 하지 않는 거는 우리보다 경제 성장이 지금 뒤처진 나라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거다. 또 지금 세대에서 제대로 하지 않는 거는 다음 세대, 미래 세대에게 이걸 전가하는 거다라는 거 개념이죠. 모든 전 세계 배출량의 70% 정도를 100개의 탄소 메이저 기업이 배출하거든요. 우리나라도 뭐 많이 배출하는 20대 기업이 한 60% 가까이 배출합니다. 그럼 기업을 어떻게 규제를 하고 기업에 책임을 지게 할 것인가가 핵심이다. 그냥 우리 모두 다 같이 텀블러 들고 다닙니다. 내려주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맞지가 않는 거죠. 이제 인권 기반 접근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것입니다. 인권이라는 거는 인권을 침해한 사람이 책임 주체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리고 인권을 보유하고 있는 권리 주체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기후위기를 바라보자. 그런 다배출 기업들 때문에, 또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정부 때문에 모든 시민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누가 책임 있는지를 명확하게 하자라는 취지가 이제 인권 기반 접근이겠고, 기후정의라는 건 그래서 이런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배출을 한 책임자들을 명확하게 규제하고 책임을 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 이 기본법 안에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또 2018년 대비 35%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2049년까지 막 탄소를 배출하다가 2050년 갑자기 제로로 만들 수도 없거니와 그러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 몇 도씩을 상승할 것인지의 관건은 총 배출량, 앞으로 우리가 배출하는 총량이기 때문에 중간 지점에 이제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IPCC는 1.5도를 넘지 않으려면 2030년에 2010년 대비 한 45% 정도를 줄여야 된다라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줄여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국은 그동안 경제 성장 항상 많이 배출한 거기 때문에 그건 최소한의 것이고 그 이상 사실은 줄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2018년 대비 35%는 2010년 대비로 하면 한 29% 정도가 됩니다. 45%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거죠. 이 법안에서 얘기한 건 이제 그 하나의 최소치고 그 이상 우리가 논의해서 더 늘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법이 나왔을 때 경제계도 비판했어요. 왜냐하면은 35%나 줄인다. 그럼 우리 어떡하냐, 다 죽으라는 얘기냐, 이런 정말 볼멘 소리를 내고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못 줄이고 있는 게 그동안 계속 이런 논의를 할 때마다 사납게 죽겠다, 우리 못한다라고 해서 미뤄져 왔던 책임이 있는 거고요. 기존의 산업을 건드리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이익을 충분히 이제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기후위기 대응이 된다라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필연적으로. 그러면 지금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이제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가 되겠죠. 거기서 NDC 2030 목표를 이제 작업을 할 텐데,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어느 정도 수준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2050년 이전까지 탄소 중립을 해라. 2050년 가능한 한 더 앞당겨서 탄소 중립을 해라라는 게 있었고요. 또 해외에서도 이미 각국의 탄소 예산을 자체적으로 계산하는 방식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국도 그걸 자꾸 외면하지 말고 그냥 숫자 노름하듯이 35%, 40%.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숫자 자체보다도 그걸 하면은 정말 1.5도를 넘지 않게 막을 수 있나,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나, 그게 핵심인 거잖아요. 한국도 이제 탄소 예산을 엄밀하게 계산을 해라. 그래서 어떻게 줄여야 될지를 잡아라라는 거고, 그래서 정부를 향해서 10월 말까지 이제
굉장히 이 중요한 기간이니까 여러 가지 활발한 활동을 해야 될 텐데 이번 달 이제 9월 글로벌 기후 행동의 날로 이제 9월 25일 날 행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시민들이 좀 함께 대중행동에 참여해 주시고 그것과 더불어 각계각층에서 좀 10월까지 다양한 목소리와 행동들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황철 집행위원장님께서 얼마 전에 나왔던 탄소 중립 기본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습니다. 뭐 녹색 성장이 포함된 내용이라든지 NDC가 좀 부족하다든지 이런 지점들을 비판을 해주셨고 또 앞으로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 이를 개선해 나가야겠다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피카츄의 에너지 데모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